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기 우리 뒷자리 6902님이 올리신 거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공개 방송을 잘 들으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CJ ENM으로 수익 보셨다고 이제 감사 말씀 올려주셨고요. 22만 원 수익 보셨고, 그 다음에 넷마블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넷마블 12만 3,500원에 36%. 아마 이거는 그냥 나머지 잔량 그냥 전부 매수하신 거 아니면은 분할 매수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넷마블 12만 3,000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게임주가 분위기들이 또 괜찮죠? 넷마블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넷마블이 주가가 최근에 거의 이제 횡보 조용하다가 이제 2월달 들어가지고 금요일 날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16% 급등을 좀 보여주면서 잠들어있던 주가가 좀 깨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이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제가 작년에 12월 달 아마 공개 방송인가 그때쯤에서 이 종목들은 매년 연말 연초,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사이 그 세 달 안에 한 번씩 보통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넷마블이 이제 뭐 그런 재료들이 있어서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됐었고, 거기다가 최근에 있었던 CES 그런 이제 재료를 통해서 뭐 온라인 게임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좋은 성적을 보였었는데, 넷마블이 이제 직접적으로 올라갔던 이유는 그런 기타 배경사항들에다가 추가적으로 넥슨,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도 굴지의 게임 회사가 또 매물로 나오게 돼가지고 매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인수자로 참여를 했죠. 그래서 지금 후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게임 또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넷마블이 넥슨을 인수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기대감, 시너지 때문에 금요일날 주가가 급등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가가 12만 8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금요일날 들어갔다면은, 금요일날 이 위에 사셨다면은 그거는 매매를 아주 잘못하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고점에서 물리신 거예요. 이거는 실패하는 매매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경우에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입을 깔끔하게 잘 해놔야 추가 매수도 잘 할 수 있고 또 기다리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불리한 자리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후속 전략을 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사셨으면은 잘못 사신 거고, 만약에 그 이전에 뭐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뭐 좀 아쉬운 부분이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전략을 잘 보시면 돼요. 일단 넷마블이라는 회사는 이제 인수자 측이죠. 그죠? 근데 넥슨 인수자 측인데, 보통 이제 M&A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인수하는 기업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M&A 이슈가 나왔을 때 잘 못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피인수 기업들은 새로운 주인이 와서 회사를 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넷게임즈나 넥슨GT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막 올라갔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넥슨GT 많이 올라갔죠. 6,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으면은 대단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어쨌든 이제 넷마블의 경우는 이제 인수자 측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고, 저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한 13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올라갈 거로 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되겠고요. 이제 인수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넥슨이라는 회사가 이게 뭐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매물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는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 우리나라 뭐 게임 1등 회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넷마블이 넥슨을 인수하게 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빠졌다 올라가는 장기적인 시나리오, 그리고 만약에 넷마블이 넥슨을 인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주가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재료를 통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가 13만 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보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없는 분들 공략하셔도 되는 거니까 잘 보시고 13만 원을 시원하게 넘어간다면은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높여서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올려주시고요. 한 분 것만 더 보고 갈게요. 여기 우리 뒷자리 0399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HDC 현대산업개발 47,100원에 20%를 샀는데 5만 원 초반원까지 오르더니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건설업종 그리고 남북경협주 이쪽에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과거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었다가 HDC와 ATC 현대산업개발로 쪼개졌죠. 재료는 비슷합니다. 부동산이냐 뭐 건설이냐 이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또 그러니까 어제 상담했었는데 제가 어제 이걸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또 시원하게 올라가가지고 또 그죠, 오늘 장중에 9% 올라가지고 또 이제 기분 좋게 보유하고 계실 텐데 지금 주가는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을 안 그래도 그 장중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제 이때였거든요. 4만 원 5천 원대.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5만 원의 수익 실현, 그리고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더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6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2조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느긋하게 가지고 여유 있게 보시면은 잘 흘러갈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다라고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수익 실현 들어가시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 넉넉히 보시면은 한 6만 원까지는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한 보유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85님의 문자입니다. 명품스쿨 안녕하세요. 월화수목금 일주일 내내 빠짐없이 잘 보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젤바이오 4,200원의 비중 50%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꾸준한 시청을 감사드리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제일바이오 하면은 제가 어제 항상 월요일 날에 하는 거 있죠. 월요일 방송은 제가 일정 방송을 진행합니다. 한 주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언제 어떤 종목을 보세요. 이런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바이오가 이제 어제 제 예제로 한번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들 저기 뭐 5천 원대 후반대에 들어가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되게 좋을 수 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료가 바로 뭐냐면은 구제역 그리고 조류독감 관련 재료인데 이 동물 백신 관련주들이 우리 설 명절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구제역 발병되고 막 그때 한참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어요. 근데 구제역이 거의 이제 종결 단계에 됐다. 예방 접종이 다 끝났다. 백신 접종이 끝났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완전히 급락하기 시작했죠. 5,700원짜리가 지금 4,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부의 부처에서 해당 부처에서 구제역 관련 이제 그런 회의와 보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구제역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나 혹은 이제 거의 끝난 줄 알았던 구제역이 또 발병 지역이 생겼다. 만약에 그런 사태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들은 반드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그 내용을 듣고서 오늘 사셨으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뭐 4,000원대 초반이 있겠죠. 그래서 4,200원이라는 가격도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단 어제 드렸던 전략 그대로 전달해드리면은 4,400원에서 4,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대로 보유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뭐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4,500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분할 차익 실현으로 좀 더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는 이렇게 전략 드리고 제일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백신주들도 동일한 상황이니까요.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제일바이오는 4,400원에서 4,500원까지 보유를 하시고요. 4,500원에 돌파하게 되면 차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 있으신가요? 비아트론요. 네, 비아트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14,930원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네. 산지가 오래됐는데 안 올라가네요. 네, 매수한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어떤 예, 이유로 예. 매수하셨을까요? 그때 이거 이거 할 때 좀 주식 어떤 첫 단계로 해가지고 네. 방송 케이블 보고 그냥 음. 추천주 보고 TV를 시청하시다가 이 종목이 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를 예, 하셨는데 예, 또 예. 오래 기간 보유를 하셨는데 수익으로 예. 나올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비아트로 14,930원에 20%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네. 비아트로는요. 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종목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너무 좋아 보이고요. 저도 아, 지금 예, 사고 예. 싶을 정도로 좋은 종목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때 살 때 갔다. 잘 모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안 올라와서 완전 네네. 제발 앞버렸어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은 왜 그 최근에 뭐 폴더블 예. 폰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얼마 전에 LG에서 막 돌돌 말리는 TV가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예.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아하,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접히는 거나 뭐 많은 거나 이런 게 많이 또 나올 테니까 이제 예.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던 거거든요. 예,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예. 요거 차트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현재 주가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3만 원까지 갔다가 예. 작년에 1만 원까지 빠졌어요. 거의 3분의 예. 1까지 빠졌다가 이제 막 조금 회복이 된 상태인데 제 눈에는 예. 어떻게 보이냐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접히는 예, 예, 거나 많은 거나 그런 신제품들이 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에서 폴더블 폰 공개한다 그러거든요. 혹시 예. 그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재료가 예. 일단은 있고 두 번째는 아이고. 뭐냐면 실적. 예. 실적이 무지 좋습니다. 아, 그래요?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예. 이렇게 많이 빠져있을 이유 자체가 없어요. 아,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이건 회복되지 않은 게 이상하고요. 예. 제가 볼 때 한 2만 원까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거 장기 투자로 보신다 그러면은 한 2만 예. 원까지 저는 목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마 예. 올해 뭐 여름이나 가을쯤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짧게 보신다 그러면은 15,000원 좀 넘어갈 때 그때쯤에 예. 한번 일부 좀 차익 실현 예.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겠다. 예. 그럼 한 2만 원 네네.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신다 그러면은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넉넉 예. 잡게 보시고 그냥 푹 기다리시면 아, 좋지 예.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것도 문의 주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걱정하실 필요 네네 예, 잘 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비아트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843님의 문자입니다. 남북 경협주인 부산산업을 19만 4천 원에 매수, 비중 30%입니다. 앞으로 전망 및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부산산업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산산업은 뭐 괜찮은 회사죠.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화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회사의 그 뭐 그냥 예전처럼 무슨 뭐 남북경협이니까 무조건 가겠지 이게 아니라 이제는 똑같은 테마 속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경협 중에서도 건설주도 있고 건설 자재주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철도 관련주도 있고 자원개발주도 있고 막 완전히 막 세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북경협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말 수백 개가 됩니다. 한 5, 6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종목들이 옛날 같으면 막 다 올라갔지만 이제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거 가고 내일은 저거 가고 그러면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먼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산산업 역시도 이제 그런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 종목이 올라갔던 재료를 보니까 철도 관련주로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철도 관련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는 다른 재료보다는 철도주를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철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은가? 오늘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샀다면은 저는 한 뭐 우리 시청자분이랑 그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만약에 제가 샀으면은 한 18만 원대 들어갔을 것 같아요. 18만 5천 원이나 18만 원 정도.
이제 제가 보는 눌림목 구간에서 샀다면은 그렇게 됐을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최근에 19만 5천 원, 1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요쯤에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쉽지만 고점에서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싼 가격에서 눌림목 사셨다면은 오히려 단타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러면 매수 타임은 좀 아쉽죠. 근데 그래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거래량이 뭐 많이 실렸다거나 그렇게 뭐 위험한 구간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현재 철도주가 재료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어제 제가 일정 방송을 통해서 바로 내일이죠. 수요일 날 러시아 가스관이나 철도 관련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의 부총리와 우리나라 부총리가 만나가지고 뭐 남북 그 러시아와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오늘 이제 코트라와 그 협력해서 한국 투자자의 날이라는 행사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도 러시아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연결고리 중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뭐 가스관이나 철도 같은 것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거기다가 뭐 식량 지원 같은 것들도 있고 의료 같은 것들도 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관련주들이 한번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산산업도 철도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매수 타이밍이 좀 먼저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라갔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비중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들은 20만 원이 넘어갈 때 천천히 분할 매도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가가 가지 못하고 밀린다고 하면은 18만 원 이탈 시, 그러니까 18만 장중에 잠깐 이탈하는 건 괜찮지만 장 끝날 때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주가가 밀려서 끝날 경우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 18만 원 이탈 시에는 보유하신 물량을 절반 이상 축소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좀 줄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산업은 18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우 부품이요. 네, 대우부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855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네. 20%예요. 네, 2,855원에 20%.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제가 이거 매수를 처음에 3,080원에 했다가 갑자기 네. 불안해서 그냥 팔았었어요. 네. 그랬다가 어젠가 그젠가 제가 2,855원에 샀는데 아무래도 잘못 산 것 같아서 이걸 팔고 네. 만도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목을 교체해야 할지 좀 두고 있으면 괜찮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 네, 네.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대우부품 2,855원에 20% 팔았다가 다시 또 매수에 들어가셨는데요. 어떻게 잘 매수를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대우부품이라는 회사가 뭐 어느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그죠? 수소차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네.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약간 좀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올라가고 일부 종목들은 좀 빠졌거든요. 네. 대우부품은 오늘 장초에는 좋았어요. 장초에 2% 올라가가지고 딱 분위기 좋았는데 가지 못하고 이제 막판에 좀 밀려버렸죠. 그래서 네. 지금 수소차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재료 자체가 완전히 끝난 재료는 아니다라고 생각 들어서 매수가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올라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네. 다른 테마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주가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갈 수는 있는데 수소차 같은 네네.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정부 대통령도 얘기했고 정책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얘기 나오면서 막 수소 충전소 만든다 얘기 나왔고 해가지고 내용들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은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반등 나오겠지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갈 수는 없고 어느 단기 반등 정도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우부품 전략을 잡아 드릴 텐데요. 네.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주가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무너진 것은 네. 아닌데 지금 2,700원을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 네. 2,700원대를 만약에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3,000원 근처까지 오늘 2,950원까지 갔었는데 딱 그때가 팔기 좋은 자리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네네. 지금 오늘 제가 장중에 안 그래도 이 종목을 지켜봤는데 3,000원 근처까지 가니까 호가가 엄청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가 지금 돌파를 못하는 순간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3,000원 위에 물린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나오려고 네.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2,900원대 좀 넘어서 2,900, 뭐 3, 40원 이렇게 가면은 그쯤부터 이제 천천히 정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2,7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위험한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쯤까지 가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절가 네. 2,7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라간다면은 2,900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팔기 시작해가지고 3,000원대가 이제 거의 매물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잘 하시고 제가 네. 요거 약간 위험한 구간의 종목들인데 제가 안전하게 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또 공개 방송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또 찾아와 주시면은 또 종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우부품 전화 상담으로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02님의 문자입니다. FNC엔터 9,520원에 30%. 밥 사주는 예쁜 누나 지난해 4월에 매수했어요. 매도 금주에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갈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의 향후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가요? FNC엔터 하면은 뭐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밥을 많이 못 사드셨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안 올라가가지고. 일단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NC엔터가 지금 분위기는 좋은 편이에요. 최근에 엔터주가 많이 가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지난달에 그 TV 방송에 그 공중파에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짐 로저스가 TV에 나와가지고 막 기억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아난티를 비롯해서 남북경협주가 막 다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짐 로저스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블랙핑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선물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YG엔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뭐 그 종목 이외에도 다른 엔터주들 막 뭐 연예 소속사부터 해서 뭐 드라마, 영화 관련주들이 막 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FNC엔터도 거기에 이제 그 테마에 또 속해가지고 같이 상승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9,500원대는 제가 볼 때 머지않아 뭐 내일도 바로 돌파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은 약간 고점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회사 종목 분위기가 좋아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매수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요 10,000원대가 문제입니다. 이 10,000원대가 예전에 2018년도 11월 달에 돌파했다 실패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달에 돌파를 했다 실패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2018년도 중반대에 여기 보시면은 2018년도 8월 달 돌파 실패 계속 실패하는 구간인데 10,000원 위에 물린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얘기랑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 10,000원을 돌파하는 게 지금 관건인데 만약에 이번에 10,000원 돌파에 실패할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가 8,000원대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돌파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넘어가면 비중을 한 10%나 20% 정도 파셔가지고 물량 확보를 좀 하시고요. 10,000원 그대로 돌파하면은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10,000원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8,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8,100원, 8,200원 요쯤에서 팔았던 물량을 추가 매수해서 다음번 10,000원 돌파 시에는 좀 큰 수익을 가지고 매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수익 전략 챙기는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상담도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998님의 문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넷게임즈 매수가 13,300원에 비중 80% 꼭 좀 부탁드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넷게임즈 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넥슨 아까 말씀드렸었죠. 넥슨 매각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죠.
대표적으로 상장사 중에서는 넥슨 GT랑 넷게임즈 두 종목인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가다가 꺾여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수하신 가격이 13,300원이고 지금 주가가 12,450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수 타이밍이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구간도 아니지만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보통 주가가 밀렸을 때 지금 이 넥슨의 매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안 끝났기 때문에 재료는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재료가 남아있는 한 주가는 밀릴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같이 빠진다 사면은 아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종가가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여기 이제 수급을 살짝 좀 보고 가면은 오늘 개인들이 팔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소량이지만 순매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수가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비중이에요. 이 종목을 13,000원대에서 80% 들어갈 가치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이 종목은 뭐냐면은 비중 10에서 20% 들어가서 눌림목에서 사서 3에서 5% 단타하고 또 밀릴 때 들어가서 단타하고 그렇게 하는 종목이지 여기서 막 엄청난 대역전이 나와가지고 상승이 나오는 것은 사실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그렇게 바닥에서 막 크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8,000원대, 7, 8,000원대 들어가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도 지나갔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본전 위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3% 이상 수익 시에는 전량 수익 실현, 그리고 3% 이상 손실 시에는 전량 매도로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